유튜브에서 가장 논쟁이 되는 약이 스타틴입니다. 한쪽에서는 스타틴을 먹으면 도리어 해가 된다고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LDL을 낮추어서 인류를 심혈관 질환에서 해방시킬 명약이라고 치켜 세웁니다. 그리고 스타틴 처방에 대해 재고해 보라는 것을 음모론으로 치부하죠. 사실 저도 전공의 시절 제약회사에서 스타틴은 심혈관 질환을 이렇게 낮춥니다 하고 보여주는 그래프에 마냥 고개를 끄덕이던 시절이 있었어요. 하지만 논문을 쓰면서 여러 연구들을 접한 지금 정말 중용이 필요한 약이 스타틴이 아닐까 확신합니다. 여기서 잠깐 1차 예방과 2차 예방에 대한 개념을 좀 잡고 가실게요. 1차 예방은 질병에 걸리기 전에 예방 활동을 뜻합니다. 2차 예방은 질병에 걸린 이후에 더 나빠지는 것을 막는 거예요. 스타틴을 언제 써야 할지 보기 전에 아셔야 할 중요한 개념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나라 학회 기준 LDL이 130 이상일 때도 약 쓰도록 되어 있다 했죠? 미국 심장학회 가이드라인은 LDL이 190 이상이면 약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심혈관 위험 요인들, 예를 들면 당뇨가 있을 때 LDL 수치와 관계없이 약을 쓰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LDL 수치를 50% 이상 낮추는 고강도 요법을 강조합니다. 기저심혈관 질환 있는 분들의 LDL 목표가 미국에서는 70 미만이었죠. 스타틴은 3년 전 우리나라에서 매출 1조 원을 넘겼습니다. 전 세계 매출은 2022년 한 해 20조 원입니다. 약 하나가 이 정도면 어마어마하죠. LDL 무조건 낮춰야 한다. LDL 못 낮추면 더욱 세게 약 써야 한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제약회사의 음모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도 장사해야 되거든요. 스타틴 드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스타틴 먹으면 LDL 쫙 떨어집니다. 그런데 LDL을 낮추면 그만큼 심혈관 사망을 줄이고 수명 연장을 가져다 줄까요? 1년 이상 시행한 임상시험 60개를 모은 종합 분석이 있는데 32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했으니까 충분한 자료입니다. 수명 연장에서는 LDL을 30% 이하로 낮추나 50% 이상 빡세게 낮추나 그게 그거였습니다. 허무하네요. 심혈관 사망도 LDL을 20% 미만이나 그 이상 낮추나 비슷했습니다. 절대적인 LDL 수치만 봐도 LDL 100 이하로 낮추어봤자 수명 연장의 이득이 없었습니다. 쯤 되면 LDL 무조건 낮추라는 지침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수많은 임상시험 결과를 봤어요.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심혈관 질환 발생은 정말 많이 낮춰요. 심지어 유병률을 절반 이상 낮춘 결과도 있습니다. 방금 본 종합 분석에서도 LDL을 50% 이상 낮추면 심혈관 질환 발생을 낮춰요. 심혈관 질환이 전체 사망 원인의 3분의 1 이상 차지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만큼 수명을 연장시켜줘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닙니다. 8%에서 많아야 12%입니다. 그래도 그만큼이 어디야? 할 수 있죠. 그런데 임상시험 11개를 모아 스타틴이 수명을 얼마나 연장했는지 보니까 절대적인 수치가 기대에 훨씬 못 미쳤어요. 1차 예방에는 3일, 질환이 있어서 2차 예방으로 쓴 경우는 4일의 수명 연장이 있었습니다. 평균 연구 기간이 4년 반이었으니까요. 평생 먹어야 한 달 정도 수명 연장해 어우, 주겠네요. 근데 이 정도 기대로 약을 먹기는 좀 그렇지 않나요? 사망을 낮추는 것이야말로 의학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약을 먹는데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심혈관 질환의 위험 측면에서 큰 수익을 냈네요. 그런데 전체 수익, 총 사망 위험중 기대 이하예요. 이건 다른 질환에서 마이너스 수익이 낮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될 법합니다. 또 하나, 스타틴 임상시험을 보면 완전히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고혈압 환자, 흡연, 비만 등 심혈관 위험군 상당수 포함합니다. 그러고 나서 1차 예방에서도 사망을 줄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심혈관 위험이 거의 없는 사람이 LDL 높을 때도 스타틴을 꼭 먹어야 된다고 착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건 위험해요. 정리해 봅시다. 스타틴 치료의 목표는 대부분 심혈관 질환에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관점에서 벗어나야 중용입니다. 네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죠. 첫 번째, 1차 예방으로는 효과가 생각보다 적습니다. 두 번째, 가벼운 심장 질환은 줄여주지만 치명적인 심장 질환에서는 이득이 크지 않아요. 그래서 심혈관 사망 위험 별로 줄이지 못합니다. 세 번째, 수명 연장에 그리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네 번째, 따라서 긴 세월 동안 스타틴에 쓴 돈과 부작용을 생각하면 비용 대비 효용성이 떨어집니다. 자, 미국 의학협회 저널, 자마, 의학저널 최고봉 중 하나죠. 27만여 명의 피험자를 포함한 임상시험들 종합 분석해봤습니다. 저자들은 스타틴의 중용을 가장 많이 LDL을 낮춘 것으로 봤어요. 당연히 고용량으로 스타틴 쓴 것을 기준으로 삼았죠. 총 사망과 심혈관 사망 위험 모두 얼만큼 낮췄을까요? 0.6%입니다. 겨우. 본문에는 그래도 스타틴을 쓰는 것이 나은 것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요, 치료 전 LDL 수치가 얼마냐에 따라서 효과는 판이했어요. 1차 예방은 처음 LDL 수치가 어떻든 간에 총 사망 위험 이득이 없었습니다. 2차 예방에 한해서 기저 LDL이 160 이상이면서 그 수치를 65 이상 낮추어야 눈에 띄는 이득이 있었다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은 부록에 들어가서 작은 글씨로 된 거 사사치 봐야 알아요. 뭐 보험약관입니까? 그렇게 해놓고 결론은 스타틴 쓰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나친 일반화 아닐까요? 자, 1차 예방에 대해 스타틴을 쓰지 않아도 될 근거는 다음에 유명한 임상시험을 살펴보면 됩니다. 영국에서 평균 나이 55세의 비교적 젊은 기저심혈관 질환 없는 사람 6천여 명을 대상으로 했네요. 자, 5년 동안 임상시험 진행한 후에 20년 동안 더 추적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약 쓰기 전 LDL 190을 기준으로 결과를 봤어요. 자, 5년 동안 임상시험 기간 동안 LDL 190 이상이어도 심혈관 사망, 총사망 위험 득이 없었어요. 자, 그런데 20년이 지나서야 LDL이 190 이상일 때만 이득이 생겼어요. 그러면 연구진은 뭐라고 했겠어요? 스타틴은 역시 장기간 복용해야 한다고 했겠지요.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임상시험 끝난 뒤 치료군과 대조군 모두에서 스타틴을 먹었고요. 그 뒤에 스타틴 복용의 변화는 연구진도 몰라요. 모른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도 이 내용도 부록을 뒤져야 나오는 내용입니다. 와우. 그러면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사망 위험이 낮아진 것은 스타틴 때문인지 아닌지 파악이 안 될 텐데 저는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스타틴의 효과가 있다고 결론 내기 위해서 무리한 것 아닌가? 자, 65세 이상 노년층에 대한 1차 예방 종합 분석 볼까요? 수명 연장 도움 안 됐습니다. 나이 많은 경우도 적극적으로 써야 할지 의문입니다. 자, 스타틴 부작용 중 횡문근 융해증이 있어요. 드물긴 합니다만 노년층에선 이 병으로 인한 입원 위험이 5배 증가합니다. 또 젊은 사람들도 스타틴으로 인해 쉽게 피로해질 수 있는데 노년층에서 더욱 에너지를 뺏어갈 수 있죠. 자, 그래도 노년층에서 스타틴을 쓰던 사람이 끊으면 위험한 것 아닐까? 사실 이런 결과도 보여준 연구도 있습니다만 이 경우는 스타틴 정말 써야 할 고위험군에서 쓴 것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65세 이상 10만 명을 조사한 내용을 보면 콜레스테롤의 중용이 어디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자, 연구진은 스타틴을 80% 이상 잘 복용한 수능군과 모범생이죠. 그렇지 못한 좀 말 잘 안 듣는 아이들 비수능군으로 나눠서 아이가 아니지만요. 2년 이상 추적 조사했어요. 자, 비수능군에서 심근경색 36%, 관상동맥 질환 43% 증가했습니다. 자, 아니나 다를까 더욱더 찌질해서 약을 잘 복용하게 하는 것이 중용의 길이겠군. 하지만 이것이 이 연구의 결론은 아닙니다. 통계적으로 차이는 나지 않았지만 약 잘 안 먹은 사람이 총 사망 위험 15% 감소했어요. 선생님한테 반항했더니 더 오래 살았다는 거네요. 제 예상과 너무 달라서 저도 잘못 기술된 거 아닌가 다시 살펴볼 정도입니다. 약 끊어야 더 오래 살 수 있다니. 자, 단 이를 나이나 성별로 살펴보면 의미가 명확해져요. 우선 80세 이상일 때는 약을 줄이거나 끊는 것이 사망률을 22% 낮췄습니다. 남성은 약 잘 안 먹으면 사망률이 23% 올라갔고요. 여성에서는 19% 낮아졌네요. 즉, 80세 이상의 고령이거나 노년층 여성에서는 스타틴 사용이 중용으로 이끄는 지름길이 될 수 없었습니다. 자, 스페인에서 평균 75세 5만 명을 5년 넘게 조사한 연구 보시죠. 당뇨 없으면 수명 연장 못해요. 그런데 75세에서 84세 당뇨 환자에서만은 총 사망 위험 18% 줄였어요. 자, 콜레스테롤 높이의 중용은 당뇨라는 진함의 중용을 같이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스타틴을 써서 분명히 이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혈관 질환에 걸린 분들,
당뇨나 고혈압 환자들 중 일부, 만성 신장 질환자 콩팥이죠. 대사증후군, 류마티스 관절염, 만성 폐쇄성 폐질환 같이 담배 피는 분들 많이 걸리죠. 만성 염증이 퍼져 있는 환자분들, 이런 분들 중 특히 40세에서 65세 사이의 중년 남성이면 약을 드시는 게 나을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예로 만성 신장 질환에서 스타틴은 심혈관 질환 41% 낮췄고요. 총 사망 위험 34% 낮췄습니다. 어때요? 이때는 심혈관병 낮춘 만큼 수명도 연장시켰네요. 자, 이때 BHDL 수치 160 이상인 경우, 또 지단백 A 수치 30 이상 등도 같이 봐야 좋고요. 제가 지난번에 LDL 외에 봐야 될 혈액 검사들 6가지 말씀드렸죠. 자, 경동맥 초음파, 심장 CT 검사를 통한 관상동맥 칼슘 점수 100점 넘는 게 이제 위험군입니다. 이러한 영상 검사 2개도 처방 여부에 도움이 됩니다. 종합적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비만, 흡연, HDL이 낮은 분들 같이 심혈관 위험이 올라간 분들에게도 스타틴은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 혹은 위험 요인이 여러 개 있는 분들 중에서 LDL이 160 이상이면 다른 혈액 검사 플러스 영상 검사를 다 검토한 후 스타틴을 처방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1999년부터 2006년까지 미국 사람들의 평균 LDL 수치는 126에서 115까지 감소했어요. 그리고 콜레스테롤 약 복용은 스타틴 포함해서요. 전체 인구의 8%에서 13.4%까지 5% 이상 증가했습니다. 장사 잘 됐어요. 하지만 같은 기간 심근경색과 뇌졸중 발생은 오히려 작은 수지만 0.3%, 0.9%만큼 증가했습니다. Oh, 자, 2000년부터 2012년까지 13년 동안 서유럽 국가들을 한번 볼까요? 스타틴 복용과 심혈관 질환 사망 감소와 연관성이 없었습니다. 물론 심혈관 질환 증가 추세를 스타틴만의 책임으로 돌리는 건 가혹할지 몰라요. 하지만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 내지는 처방 대상이 잘못됐다는 것을 시사하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LDL 낮추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또 하나 생각할 것은요. 스타틴을 복용하여 이득을 볼 사람은 정작 약을 안 먹을 수 있어요. 10명 중에 3명 이상이 안 먹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반대로 안 먹어도 되는 사람이 복용하는 경우도 많죠. 둘 다 중용 아닙니다. 그러니 더욱 수명 연장의 장밋빛을 제대로 못 나타냈을 겁니다. 제가 살펴본 결론은요. 심혈관 위험 요인을 안 가져서 스타틴 안 먹는 게 최고입니다. 그리고 위험에 덫에 걸리면 LDL 외에 정말 많은 요인들을 종합 분석해서 약을 먹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시간에 살펴볼 스타틴의 부작용, 전 진료 현장에서 느끼기에 혈압, 당뇨약보다 이 스타틴의 부작용이 월등하다고 보거든요. 약은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먹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은 정말 주의해야 할 스타틴의 부작용 편입니다. 꼭 보셨으면 합니다. 살루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